여기 유방암에 주로 많이 헐투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뭐 되게 세 개 얘기하죠.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헐투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 이렇게 되면 양성이라는 뜻이고, 또 양성의 정도도 어떤 경우 이렇게 플러스 2개인 것도 있고 플러스 3개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음성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이건 2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걸 치료하는 약을 주로 타목시펜이다 뭐 이런 걸 쓰잖아요. 페마라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항암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항암제가 아니라 그냥 호르몬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암이 빠르게 증식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너무 과다 발현돼 가지고 이게 플러스라고 할 때 저걸 좀 억제해 주니까 암이 빠르게 증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스트로겐 합성하거나 이런 거를 막는 거,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는 걸 쓰는 거죠. 타목시펜, 페마라. 그리고 헐투는 뭐 이 세 가지 표적 중에서 제일 좀 싸납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건 좀 천천히 느린 속도로 가지만 이건 빠른 속도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헐투가 또 하나도 아니고 예를 들어 플러스 3 정도 된다. 그럴 때라면 저는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이 이 표적 치료니까 급하게 큰 거를 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것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막으면 또 IGF-1, 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 뭐 이런 것들, EGFR 막 이런 것들이 또 움직여 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켜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데서 계속 가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급한 불을 끄는데 얘가 워낙 빠르고 싸납게 진행하니까 허셉틴이라는 것을 써볼 만하다. 특히 플러스가 많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질문의 내용은 대사치료랑 겸하나인데, 대사치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지금 양방 어프라벨 드럭은 그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원래 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난 약의 활용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 그 류영석 원장님 동영상 보시면 The Survivor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뇌에 오렌지만한 큰 뇌종양이 있어서 수술하기도 힘들고 어쩌고 하다 해서 그분이 스스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하니까 이미 있는 뭐 일반 의약품, 일부 전문 의약품들을 여러 가지 논문에서 암의 대사 과정, 암의 진행 과정, 암의 신호 전달 체계 등을 이거 찾아보니까 조금씩 걸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약을 써주지 않는다니까 이거를 막 모아서 해본 거예요. 여기에 그때 말했듯이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뭐 염증 치료하는 여드름 약도 있고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약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한 7, 8개 구충제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책을 The Survivor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영석 원장님은 그래도 삼성 그 병원의 종양내과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아닌 거에도 근거가 있으면 많이 열려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써볼만 하다라고 해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저용량 항암과 더불어 해볼만 하다라고 그분이 칵테일요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영석 원장님의 칵테일요법 동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 디펜스라고 하는 분이 또 나왔잖아요. 강아지 구충제, 그리고 뭐 썼습니까? CBD 오일이라고, 대마 오일, 그리고 뭐 비타민 E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5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제인 맥크레이 하는 우리 홍 원장님이 주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최근에 대사치료법이 있습니다. 여기 다 조금씩 달라요. 뭐 CBD 오일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J는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근거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여기 조 디펜스는 CBD를 되게 중시했는데 다시 조금씩 다릅니다. 또 최근에 그 오프라벨 카페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논문 쓴 걸 보니까 또 비타민 C를 또 별로로 보는 또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자기도 나왔고 주변에 많이 나왔는데 이렇듯이 물질의 방법은 다 조금씩 달라요. 이유가 너무나 명료해요. 그래야 돼요. 그때 제가 늘 말했듯이 여기 땅이 있으면 여기서 나온 거하고 여기서 나온 이 정도 흙 물질은 여기 영향을 미치지 요 흙이 여기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요 옆에 내가 요 정도에 있었다면 요 사람하고 똑같이 써도 낫겠지만 좀씩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본질이에요. 예, 물질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모두에게 똑같은 이 정신은 여기에 하늘 같은 건데 천의 속성, 물질은 땅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 바람은 여기나 똑같고 여기 온도도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물질과 관련해서 유영석 원장님이 이 설명하면서 그래요. 칵테일요법에 쓰는 이 약들을 보면서 메트포민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 약이 참 이게 구닥다리 약인데 당뇨약 더 좋은 게 요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안 쓰는 약인데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약을 지저분한 약이라고 했어요. 좀 지저분한 약들이 여기 많다. 무슨 말이냐면 날카롭게 한 기능만 그냥 확실하게 하고 다른 건 딱 안 되고 명료하게 그 하나만 같지 않고 여기도 좀 되고 요것도 좀 되고 막 이런 거를 서양의학에서는 지저분한 약이라 해요. 근데 그런 약들을 몇 개 모아놨더니 치료되더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약 천연물은 진짜로 지저분한 약이죠. 천연물은 인삼이다 뭐다 한 성분에 뭐 수백 가지 성분을 다 같이 쓰는 거죠. 이 대부분 한 싱글 컴파운드 한 개의 화학식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전문 의약품으로 주로 쓰고요. 그래야 특허가 나요. 자기 방식의 화학을 이렇게 조립해서. 그러니까 막 수없이 많은 게 들어있어 버리면 특허가 안 나니까 산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발달하기가 힘들고 연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천연물은 하나에 이미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 데다가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천연물을 막 10대까지, 20가지를 섞어. 그럼 막 수만 가지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 분들이 이게 과학이야, 뭐야,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제가 듀크 의과대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임상가들끼리 할 때 그나마 발전한 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홍삼이면 홍삼, 뭐 익모초면 익모초. 예전에는 여기서 유효 성분이 뭐야? 그것만 뽑아서 쓰던 거를 익모초 전체를 추출해가지고 물로도 추출하고 알코올로도 추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고 어때요? 몸이 좀 따뜻해지나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방에서는 단방이라고 그래요. 딱 한 약초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단방으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우리 몸이 엄청 복합적인 복잡계 시스템이거든요. 60조가 막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 그래서 한방은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막 섞어서 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라면 일반적인 서양의학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멀티 수행을 할 수 있는 약들로 구성된 게 지금 현재 대사치료예요. 지저분한 약이라는 말이 그 뜻이고요. 이건 여기는 훨씬 더 멀티예요. 근데 이렇게 멀티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은 병원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딱 한 가지를 정확하고 날카롭고 빠르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 깊이 유전자까지 들어가서 그런 병은 희한하게 내성이 잘 생기잖아요. 암 같은 경우.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이 타겟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헐투 맞고 ER 맞고 PR 맞았더니 또 뭐 IGFR, EGFR이 나오고 또 뭐 소니 해지 오구 경로를 갔다가 노치를 갔다가 윈트 베타 카테닌 경로를 막았더니 또 이렇게 됐다가 거기에 또 막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다단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막아.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만 딱딱 막는데 누가 쓱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만 막으라고 했는데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 약물만 가질 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메포민 이렇게 여러 가지 데 걸치는 이유가 이것도 근데 들어가면 결국 생체 전체에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다중적 생각을 좀 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는다는 거고요.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천연물은 훨씬 많이 막아요. 그래서 내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가 날카롭고 빠르지는 않지만 좀 맥락을 아는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맥락을 아는 직원은 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지금 딱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제 딱 고일만 하는 약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물은 날카롭기가 덜한 대신 강도도 좀 덜해요. 여긴 강도가 좀 세고요. 근데 또 부작용도 세죠. 근데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내성이 큰 문제인 약은 다양성이 많은, 그러니까 멀티 수행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은 약일수록 내성 쪽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약의 차이라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헐투라고 하면 저는 좀 세다면 호셉틴과 뭐 이 두 개는 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99% 찬성입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죠. 네.